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안정, 새파란 거짓말, 국민의힘, 부동산 대란에 집중하나. 주택청약 제도가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생 역전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 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개최한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은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코스피 2,500 뚫었다. 외국인 이달 4조 7,500억 순매수. 16일 코스피는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2,500선을 훌쩍 넘어 전일 대비 49.16포인트, 1.97% 오른 2,543.03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64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5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 기간 총 순매수 금액은 4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은 이날 1,623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75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3,100원, 4.91% 오른 66,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 주식 3,75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연속 순매수 기간인 8일간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은 총 2조 4,32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반도체 업종 중심의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외국인 수급 개선에 따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8.19%, 0.98% 오른 847.3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 1,124억 원, 1,035억 원의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 반면에 개인은 1,86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다음 SBS CNBC 3억이 영원으로 신한이 판 교보펀드 전액 손실 통보.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교보증권 펀드에서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액 손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0억 원 넘는 규모로 신한은행에서 팔린 상품인데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넣은 투자자의 펀드 계좌 평가 금액이 0원으로 전액 손실입니다. 이 상품은 미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여객 펀드 TCFF를
교보증권이 재간접으로 담아 신한은행에서 105억 원 규모로 팔렸습니다. 실사 결과 해외펀드 TCFF의 회수율은 33%로 집계됐지만 여기에 투자한 교보펀드는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이유는 교보펀드의 TRS, 즉 총수익 스와프 거래사로 40억여 원의 돈을 넣은 KB증권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수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 해외펀드에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의 고객돈 약 200억 원도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신한금투 판매 상품엔 TRS 증권사의 대출금은 없지만 여객 펀드 회수율 33%를 감안하면 손실률이 7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정 총리 거리두기 격상 결단 않으면 더 큰 위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1.5단계 발동 관련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1.5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든 곳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번에 거리두기 1.5 격상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내몰게 될 것으로 보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이슈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인 리더스, 페이팔, 암호화폐 지원 후 하루 거래량 6배 증가, 비트코인 반사 이익. 페이팔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하루 거래량이 6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트러스트 노드는 팍소스 데이터를 인용 페이팔이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후 일평균 거래량이 2,500만 달러, 약 27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전 페이팔의 일평균 거래량은 400만 달러, 약 44억 원으로 6배 넘게 급증한 셈입니다. 미국 내 모든 페이팔 계정 이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구매, 보유,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페이팔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간편송금 서비스 벤모로 확장하고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12,000달러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13일 1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다른 많은 상승 요인이 있지만 페이팔을 통해 촉진되고 있는 암호화폐 접근성 증대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